오늘 만나실 모델은 캐딜락의 중형 사이즈 SUV XT6인데요. 네, XT 시리즈 크로스오버 투어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 먼저 들어온 것은 XT5였죠. 제 친구도 지금 이 차를 타고 있는데, 현재 XT6, XT5보다는 큰 차체를 갖고 있는 만큼 7인승 시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XT5보다 XT6에 대한 수요층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분위기로 놓고 본다면 기존의 캐딜락이 보여줬었던 그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함은 없습니다. 계기판 디자인만 놓고 본다면 예전 아우디 A8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 캐딜락 XT6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캐딜락 최초의 SUV는 에스컬레이드였습니다. 에스컬레이드는 단번에 럭셔리 SUV의 기준이 되었는데요. 현재의 캐딜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SUV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XT4와 XT5를 출시했습니다. XT4는 소형 및 컴팩트급 SUV 시장을, XT5는 시장 볼륨이 큰 중형 SUV 시장을 겨냥합니다. 하지만 대형급 SUV인 에스컬레이드 밑에서 다른 SUV를 이끌며 중심을 잡아줄 모델이 없었는데요.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XT6입니다. GM이 잘 만드는 장르가 이런 대형급이기도 하고요. 디자인은 2016년 공개된 에스칼라 컨셉트의 특징을 따릅니다. 방패형 그릴을 중심으로 헤드램프가 양옆으로 연결된 모습인데요. 범퍼 양측면에 세로형 주간 주행등을 넣어 캐딜락만의 특징도 살렸습니다. 신형 에스컬레이드의 디자인과 비교해 볼까요? XT6가 베이비 에스컬레이드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A필러 각도가 의외로 낮죠? 휠은 20인치 크기인데 차체가 크다 보니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후면에는 기역자를 연상시키는 리어램프와 두꺼운 금속 장식으로 포인트를 줬네요. 캐딜락답게 범퍼 디자인과 머플러 등을 각진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배지에 400이라는 낯선 숫자가 보이죠? 캐딜락이 새로운 모델 분류법이 적용됐는데 XT6가 처음입니다. 토크를 표현하는 수치인 뉴턴 미터를 모델 등급으로 표기한 것인데요. 하지만 아직은 많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엔진 배기량을 직접 표현해주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인테리어는 XT5와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구성은 조금 아쉽죠? 비상등 스위치는 운전석에서 멀리 자리합니다. 하지만 소재 활용 부분에서 고급스러움을 잘 표현했습니다. 세미 아닐린 가죽을 기본 적용했고 실제 금속, 탄소 섬유, 알칸타라 등의 고급 소재를 다양한 곳에 넣었습니다. 심지어 천장에도 아낌없이 사용했는데 보통 이런 소재를 쓰는 것은 최고급 대형 세단들입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다이얼이 추가됐습니다. 기어 레버 주위에도 인포테인먼트용과 볼륨 조절용 다이얼을 두어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고요.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부분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NFC를 통해 스마트폰을 동기화하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그하는 것만으로 쉽게 연결돼서 좋았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되고요. 전자식 변속 시스템 덕분에 기어 레버 밑부분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에 통풍과 열선 기능이 있습니다. 큰 차체를 가진 차량들은 뒷좌석의 중요성도 강조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넉넉하고
시트백 각도 조절, 시트 슬라이딩 기능도 있습니다. 뒷좌석 전용 공조 장치가 있으며 하단에 있는 슬라이드 방식의 수납함도 마련되었습니다. 3열로 드나들기 편하도록 레버를 당겨 2열 시트를 앞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폴딩 시킬 수도 있습니다. 3열 공간은 무난한데요. 무릎 공간은 여유로운 반면 머리 공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2열과 3열 탑승객을 위한 천장 송풍구와 USB 충전 포트는 좋은 구성이네요. 트렁크 공간은 넉넉합니다. 평평하게 접힌다는 점도 좋습니다. 잠시 XT6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사운드 시스템인데요. 14개의 스피커를 갖춘 보스의 퍼포먼스 시리즈를 사용하는데 저희 팀원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피니티 QX50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는데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보스 시스템 대비 차별화된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안전 장비를 볼까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은 탑재됐지만 차로 유지 기능은 빠졌습니다. 아직 국내는 캐딜락의 슈퍼크루즈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국내에도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쟁 모델과 차별화된 특징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사람과 동물까지 인식할 수 있는 나이트 비전 기능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나이트 비전 기능을 양산한 브랜드가 캐딜락이죠. 국내에서도 판매되었던 드빌이 최초였습니다. 이외에 360도 카메라, 자동 주차, 무선 충전 시스템, 거울 대신 카메라로 후방 시야를 확인하는 리어 카메라 미러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XT6는 미국에서 호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가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겠죠? 대형 SUV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통 대형 SUV인 XT6가 국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어떤 웅장한 디자인 또 최신 캐딜락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어쨌든 이 새로미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선 좋습니다. 그럼 XT6와 함께 달려볼까요? 네, 확실히 V6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만큼 상당히 우렁찬 그런 엔진음을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V6 엔진 상당히 계속적으로 진화를 해온 엔진인데 출력으로 놓고 본다면 100이랑 대비 평이하다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3.6L 스펙으로 314마력의 성능을 내는 만큼 크게 빠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 토크는 38kg/ms/인데요. 이 수치 자체 어떤 그 마력도 그렇지만 토크가 나오는 수치 자체가 상당히 높게 포진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만 해도 5000rpm대, 또한 이제 최고 마력이 나오는 요 시점만 봐도 네, 현재 보신 것처럼 6000rpm대 중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엔진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다행인 것은 저속에서의 이 어떤 리스폰스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때문에 저속에서도 무난한 반응성을 내주고 고속으로 가서 RPM을 끌어냈을 때 시원스럽게 밀어주는 느낌이 드는 만큼, 네, 엔진 자체에 대해서는 뭐 아주 최신 기술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적어도 숙성된 엔진이 보여주는, 네, 그런 것들이 잘 묻어나서 좋네요. 뭐 특히 사운드라는 부분은 분명한 이점이 되고 있고요. 자, 이와 같은 엔진은 9단 자동 변속기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9T50 스펙의 이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들어오고 있는 쉐보레 일부 모델들, 또한 뭐 국내 생산 모델이긴 하지만 엔트리급 모델에도 이 9단 변속기가 들어가고 있고, 당연히 캐딜락은 이제 GM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만큼 이와 같은 스펙의 변속기를, 네,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속에서의 어떤 그런 쇼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고, 또한 기어비 자체도 이게 너무 후반에만 몰리게 되면 초기에는, 네, 어느 정도 이제 만족감을 키우다가 이제 후반에서는 이 기어비만 너무 늘려놓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는 적정 기어비를 잘 매칭시킨 만큼, 네, 어떤 파워트레인에 대한 부족함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죠. 터보 엔진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약간은 멈칫하는 그런 터보렉이라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여주게 되는데, 현재는 가속 페달을 밟는 대로, 특히나 RPM이 지금처럼 약간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정말 예민한 그런 엔진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실 이 대형급 SUV 중에는 대배기량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XT6가 얼마만큼의 가속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여지껏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모델 중에 대중 브랜드 모델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 혼다 파일럿이었습니다. 이 성능을 다른 차들이 따라가지 못했는데, 사실 XT6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이 차의 어떤 뭐 덩치라든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한 수준의 가속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형급이 되는데, 그 체급 안에서 분명히 이제 뭐 상급 정도의 성능을 내주니까, 네, 이 정도라면 아쉬움이 나오지 않겠죠. 또한 이 패드를 통해서 변속기를 제어하고 있을 때, 이 GM 변속기라고 하면 뭔가 이 쉬어가는 맛이 있는 것이 매력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보다는 빠른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렇게 뭐 군뱅이 같다는 느낌이 적어서 좋은데요. 무엇보다 이 같은 SUV에서는 빠른 반응성보다 승차감 부분에서 어떤 쇼크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네, 저희가 지금 뭐 상당히 이 오랜 시간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음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좋네요. 사실 이제 8단 때는 가끔씩 이제 때려주는 후륜 8단 변속기가 이제 그런 약점을 보여주었는데, 현재는 그런 아쉬움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파워트레인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처음에 이 9단 자동 변속기가 포드와 약간 좀 티격태격 하면서 이미지를 일부 잃긴 했는데, 네, 지금은 충분히 좋고요.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현재까지는 이제 2휠로 운전을 했었는데, 잠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까요? 스위처블 타입의 이제 AWD 시스템을 사용하는 만큼 먼저 나온 대중 브랜드인 이제 쉐보레 트래버스가 그랬었죠. 뭐 이제 플랫폼이 같긴 하지만 현재처럼 평상시에는 2휠, 네, 그 다음에 4휠,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에서 4휠, 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부가적으로 오프로드 모드가 있긴 하나 사실 이런 차로 오프로드를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자, 어쨌든 스포츠 모드에서 바로 느껴지는 것,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아무래도 묵직함이 조금 더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 셰시 성능이 좋은 것들이 GM 차들의 공통적인 이제 장점이 되는데,
그 때문에 이 어떤 단순하게 무거운 것만이 아니라 적당한 날카로움을 찾아갈 수 있으면서 뭐 쉽게는 적정 수준의 핸들링 성능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지금은 이제 이 댐핑 컨트롤 기능까지 탑재된 모델이죠. 덕분에 조금은 단단해진 그런 맛을 느낌으로써 어떤 코너에 대한 이런 자신감을 붙게 해준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자, CDC라고 불리는 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댐핑 컨트롤을 해주는 만큼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상에서의 어떤 그런 이 승차감이 조금 더 좋게 와닿았는데요. 특히나 플랫폼을 공유하는 트래버스와 비교를 한다면 확실히 XT6 조금 더 세련된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쉐보레 트래버스의 서스펜션은 조금 말랑말랑한 그런 것을 통해서 승차감을 잡아가는 타입이었죠. 일부 분들은 이 트래버스의 서스펜션이 너무 이제 말랑말랑하니까 그 때문에 이제 조금 불만족스러운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시는데, 반면에 현재 XT6는 그것보다는 이 어떤 댐퍼의 움직임이 조금 더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 세련된 단단함을 적당하게 잘 풀어놓은 만큼 현재는 상황상황의 만큼 이 댐핑 컨트롤이 잘 되는 만큼 만족도는 분명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쪽으로 하중을 이렇게 좀 걸어주는 이런 상황에서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나 고속주행을 했을 때 이 안정감이 대폭 향상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트래버스만 해도 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잘 살아났었죠. 특히 이제 동급 모델과 비교했을 때 조금이나마 우위에 설 수 있었는데, 현재 XT6에서는 그보다 더 안정감을 잘 살려놓은 만큼 네, 확실히 프리미엄 브랜드로 와서 무엇인가를 신경을 써줌으로써 어떻게 고급화를 해야 하는지를 네, 이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은 뭐 소재라는 부분도 그렇죠. 이 헤드라이너 같은 경우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만 해도 이제 정말 상급으로 가야만 얘 같은 소재를 사용을 하는데, 물론 이제 벤츠의 경우가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소재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패널도 뭐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번에는 엔진 스타트 버튼도 바꿨죠. 시트의 편안함도 상당히 좋은데요. 이 적당히 캐딜락 특유의 그런 느낌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도 약간의 단단함, 하지만 네, 안락함을 느끼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는 만큼 어떤 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해놨다고 평을 하고 싶네요. 자, 또한 스티어링 휠을 다시 돌리고 이렇게 달리는 상황. 네, 앞서 핸들링 성능도 제법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이제 이와 같은 SUV로 접근을 했을 때 조금은 제한적인 그런 핸들링 성능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는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어떤 한계에서의 특성은 언더스티어를 보여주게 되는데, 빠른 달리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뭐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렇지만 4휠 모드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2휠 모드에서 이 앞바퀴로 이 지금 XT6가 가진 모든 힘을 보내게 되면 조금은 그 뭐 토크 스티어도 생기고 아무래도 안정감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는 2휠 모드로 충분하지만 빠른 주행 혹은 고속 주행을 할 때만큼은 네, 모드를 4휠 쪽으로 돌려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가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임의적으로 2휠과 4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불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나은 면들도 많거든요.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바라봤습니다. 뭐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유럽계 브랜드의 뭐 퍼포먼스카 같은 경우도 기본은 4휠인데 상황에 따라서 2휠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 용도에 따른 성격은 다르지만 네, 어쨌든 활용성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캐딜락 XT6의 제동 성능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동 성능
뭐 대략적으로 이제 캐딜락 모델들이 30m대 후반에서 40m대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모델의 경우도 이제 41m를 전후하는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좀 아쉬움을 꼽자면 타이어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코너링 때도 이 서스펜션 혹은 차체가 보여주는 그런 경고감 여러 가지 것들이 좋은데 타이어는 다소 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미쉐린의 이제 LTX라는 모델인데 이 타이어의 장점은 그래도 일정하게 성능을 정말 마모가 최대한 이뤄질 때까지 끌고 간다. 이것이 장점이 되긴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성능 자체가 조금 낮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테스트했었던 과거 렉서스의 RX 같은 경우도 제동거리가 상당히 길게 나왔거든요. 때문에 미쉐린 쪽에서 이런 부분을 좀 튜닝을 하던 아니면 캐딜락 쪽에서 조금 더 성능이 좋은 타이어를 쓰던 네, 어떤 조금 더 성능에 걸맞은 어떤 그런 타이어의 제동거리를 구현해 주면 좋겠습니다. 뭐 그걸 놓고 순수하게 이 브레이크 시스템만 놓고 본다면 뭐 상당히 좋은데요. 특히 이제 초반부터 후반까지 리니어하게 반응을 끌어간다는 것 역시도 장점이 됩니다. 또한 이 긴급 제동을 하는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분들도 어느 정도 힘을 끌어낼 때 아마도 이제 최대한 힘을 끌어낼 때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겠지만 적어도 한 80% 이상 끌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래도 대배기량 엔진이 탑재된 만큼 연비에 대한 이런 아쉬움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수긍할 정도의 연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루징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이제 계기판을 보게 되면 네, 이 V6에서 V4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엔진 휴면 기능이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4기통으로 전환이 되는데 뭐 사실 자주 보기는 힘들지만 어떤 연비를 올리고자 제조사가 조금 더 노력을 했다. 네,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너무 자주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기능이 있는 것을 모르실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네요. 다만 좀 아쉬움을 꼽자면 요즘 이제 트렌드로 놓고 봤을 때 이 계기판 자체가 풀 디스플레이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아까 제가 뭐 아우디 A8의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현 세대 A8이 아닌 전 세대 것인데 깔끔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는 좋습니다. 하지만 트렌드를 키워간다면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키워주는 것도 좋겠고 사실은 그보다 이 센터페시아에 있는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들 이제 엄청나게 키우고 있거든요. 특히나 캐딜락 가장 최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드를 통해서 정말 이 대형급 디스플레이까지 지금 보여주는 상태인데 네, 물론 이제 그것과 현재 XT6 간에는 어느 정도의 갭이 있지만 적어도 조금 더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준다면 이 XT6 갖는 만족도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XT6의 정숙성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테스트를 마칠 때 상당히 놀라운 수치가 나와서 네, 이 테스트를 하는 패널들 역시도 와, 저보다 대단한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습니다. 특히 이 주행을 하는 환경에서 체감으로 얻는 그런 정숙성도 좋았던 만큼 네, 뭐 아이들 때는 더더욱이 말할 필요가 없고요. 적어도 정숙성이라는 부분을 이유로 가솔린 SUV를 접근을 하셨다면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만난 캐딜락 XT6 어떤 이 구성으로 놓고 본다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캐딜락의 모델에서 잘된 것들을 모아서 조합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묻어나는데요. 플랫폼 자체는 이제 C1XX 것을 사용하는데 뭐 블레이저를 비롯해서 몇몇 모델들이 이와 같은 것을 씁니다. 뭐 아카디아도 그렇지만요.
하지만 그 같은 플랫폼을 쓰는 차량 가운데 조금 더 세련미를 가미해 줌으로써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XT6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서스펜션이 상당히 좋은데요. 최근에 이제 SUV들을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어떤 경우는 너무 좀 간단하고 어떤 경우는 또 너무 이제 물렁물렁한데 이 댐핑 컨트롤 기능을 제법 잘 써주는 만큼 서스펜션에 대한 만족감만큼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얻어내시리라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제 가격이라는 부분,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발표된 가격보다 한 300에서 많게나 500만 원 정도 내려가면 매우 이상적일 것 같은데요. 향후에 할인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하지만 타사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고, 이제는 뭐 국내 브랜드의 모델조차도 SUV가 이 가격이 8,000원 금방 이제 9천만 원대까지 넘어가 있는 만큼 사실은 좀 비싸거든요. 특히나 이제 국내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만큼 그 차와 비교를 했을 때 일부 편의 장비에서는 부족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건 정말 이제 소소한 부분이고, 사실 원가로 따지면은 큰 차이 나지도 않는 것들인데 오히려 기본기 부분에다가 더 많은 신경을 썼고, 특히 서스펜션 쪽으로 본다면 이 갭이 더 커지는 만큼 가성비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 물론 경쟁 모델 대비요 캐딜락 XT6가 갖는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랜만에 이 캐딜락이 내놓은 신차, 올해는 이것 외에도 이제 여러 신차들이 나올 예정인데 나름대로 소소한 것들을 잘 꾸며놓은 만큼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작게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거든요. 예전 모델은 안 됐지만 지금은 됩니다. 오늘은 최근에 타봤던 이 SUV들 가운데 가장 가성비 좋은 가솔린 SUV 캐딜락 XT6를 만나봤습니다.